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일본 전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40대 일본 여성들이 자국 남성들을 외면하고 한국 남성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도쿄의 국제결혼 소개소에는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원하는 일본 여성들의 신청서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기자만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해요. 특히 이혼 경험이 있는 40대 여성들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왜 갑자기 한국 남성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단순히 한류 드라마의 영향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일본 여성들이 직접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들, 그리고 실제 한국 남성과의 만남 현장에서 벌어진 놀라운 장면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한국 남성의 진짜 매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한일 관계와 문화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본 도쿄의 한 주택가, 오후 2시경의 조용한 카페에서 저는 특별한 모임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5명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이들의 표정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지쳐있으면서도 어딘가 단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맨 끝자리에 앉은 유키코가 정말 더는 못 참겠다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녀가 작년에 17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한 상태라고 했어요. 남편이 3번째 외도 발각 후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숨이 막힌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들어 버린다는 것이었어요. 나머지 여성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이지만 결국엔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무관심, 외도, 가정에 대한 무책임함.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들 마음속에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회사 일만 중요하다고 한다며 마리코가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이가 아파도 자신이 힘들어도 회사가 먼저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코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녀 역시 최근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결혼 14년 만의 결정이었어요.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개별 남편의 문제를 넘어서 일본 남성 전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그런 것 같다며 아키코가 말을 잇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혼하면 아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편의대로만 살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키코의 말에 모든 이들이 동의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 카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 일본 전역의 40대 여성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통계를 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최근 3년간 일본의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특히 40대 여성이 주도하는 이혼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라며 유키코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바꾸는 것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저쪽 남자들은 정말 다른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여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집중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체념하며 살아왔던 이들에게 완전히 다른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한 것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카페에서의 만남이 끝난 후 저는 더 깊이 있는 취재를 위해 이들이 정기적으로 참석한다는 커뮤니티 모임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도쿄 교회의 한 작은 회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 열리는 모임이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10여 명의 여성들이 원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연령대는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다양했지만 모두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혼을 경험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여성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모임을 주도하는 사토 요시코라는 분이 제게 간단히 소개해 주었어요. 그녀는 5년 전 이혼 후 이런 모임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3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기 참석자만 20명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우리 일본 남자는 이제 못 믿겠다며 한 참석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들의 감정이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선다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이 회사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왜 참아야 하냐고 또 다른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날선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제가 이 모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들의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 개개인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일본 남성 전반에 대한 불신이 주된 화제였어요. 한 참석자는 자신의 남편이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저귀 한 번 갈아준 것으로 육아를 도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이야기에 다른 여성들은 모두 공감의 표시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분은 남편이 가사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집이 조금만 어지러워도 불평한다고 했어요. 자신은 풀타임으로 일하면서도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들이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일본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 직장, 우선주의, 감정 표현을 금기시하는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진행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들의 변화가 단순한 개인적 각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본 사회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도전이었습니다. 모임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참석자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근 한국 남성과 결혼한 친구의 이야기였어요. 그 친구는 결혼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요리도 하고 아이 돌봄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자 모임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는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그동안 분노와 체념이 줄을 이뤘다면 이제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섞인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커뮤니티 모임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후 저는 이 현상을 더 자세히 파악해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다시 연락을 취한 것은 첫 번째 카페 모임에서 만났던 유키코였어요. 그녀가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처음 꺼낸 장본인이었거든요. 유키코와 만난 곳은 시부야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주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더군요. 처음엔 정말 드라마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권해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남자 주인공들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다는 것이었어요. 여자를 배려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현실과는 다를 거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것은 직장 동료의 경험담 때문이었어요. 유키코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국제결혼 소개소를 통해 만난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며 동료가 말했다고 유키코가 전해주었습니다. 일본 남편들처럼 중간에 끊거나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가족을 먼저 생각한다는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가족 행사나 아이의 학교 행사에는 반드시 참석한다고 했어요. 이런 말들은 일본 여성들에게 낯설면서도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키코에게 다른 사례도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녀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담들을 자주 본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남성과 교제 중인 일본 여성들의 후기를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부담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자친구의 가족에게도 예의를 다한다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감정 표현이 자유롭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유키코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의 과거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7년 동안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유키코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미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유키코는 최근 국제결혼 소개소에 문의를 넣어봤다고 털어놓았어요.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일본 여성들이 자국 남성에 대한 실망을 바탕으로 완전히 다른 선택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유키코와의 인터뷰 후 저는 그녀가 언급했던 국제결혼 소개소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도쿄 시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곳이었어요. 한일 국제결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제가 도착한 시부야의 한 빌딩 3층에 위치한 그 소개소는 생각보다 붐비고 있었어요. 대기실에만 10여 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상담실 앞 복도에는 성공 사례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가족 사진, 그리고 짧은 후기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저는 소개소 대표인 야마다 씨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업계에서 15년간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최근 몇 년간의 변화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 달에 10명 정도가 문의를 해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100명이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등록 대기 인원만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령대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주류였는데 지금은 40대가 가장 많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비율이 급격히 늘었다고 했습니다. 야마다 씨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여성들의 이유서를 보여주었어요. 개인정보는 가린 채로 말입니다. 제가 읽어본 내용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남자와는 더 이상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적힌 신청서가 여러 장 있었어요.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하겠다는 결심을 밝힌 것들도 많았습니다. 한 신청서에는 전 남편의 무관심과 외도로 인한 상처 때문에 일본 남성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다른 문화권의 남성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신청서에는 한국 드라마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배려심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중요시하는 문화에 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들의 태도가 매우 진지하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신중하게 고민한 결과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야마다 씨는 상담 과정에서 느끼는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과거에는 국제결혼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주된 동기였다면 지금은 일본 남성에 대한 명확한 거부감이 출발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칭 성공률도 높아졌다고 했어요. 과거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차이를 장점으로 받아들이는 여성들이 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있는 한 여성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43세의 회사원으로 6년 전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며 신중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제가 목격한 그 소개소의 풍경은 단순한 국제결혼붐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여성들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의지 표현이었어요. 국제결혼 소개소 취재를 마친 후 저는 실제로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여성을 더 깊이 있게 인터뷰하고 싶었습니다. 야마다 씨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미호였어요. 45세의 회계사로 도쿄 시내의 한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미호와의 만남은 그녀의 사무실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어요. 저녁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우 현실적이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호는 3년 전 18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다고 했어요. 전 남편이 세 번째 외도가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외도 때는 참았다고 하더군요.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세 번째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이혼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호가 너무 예민하다며 잘못을 돌리려 했다고 하더군요. 이혼 후 3년간 혼자 살면서 미호는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다시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주변에서 자주 물어봤지만 솔직히 일본 남성과는 새로운 가정을 꾸릴 생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니 다른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다른 길이 바로 한국 남성과의 만남이었어요. 미호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의외로 직장 동료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후배가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었어요. 그 후배는 결혼 전까지 늘 피곤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함께 한다고 했어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무엇보다 아내의 일을 이해하고 응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전 남편은 18년 동안 설거지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호가 야근을 해도 출장을 가도 집안일은 언제나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후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호는 자신이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동안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국제결혼소개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미호는 자신의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지만 가정의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외모보다는 인품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전 남편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서로 나누는 말이 몇 마디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미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재혼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완전히 다른 삶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미호와의 인터뷰 며칠 후 저는 그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제결혼소개소에서 한국인 남성을 소개받았다는 것이었어요. 첫 만남이 예정되어 있으니 취재차 동행해도 괜찮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실제 만남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거든요. 약속 장소는 도쿄 시내의 한 호텔 로비 카페였습니다. 미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왔어요. 하지만 과하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표정에서 느껴졌지만 기대감도 함께 보였어요. 약속 시간 5분 전 한국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준호, 41세의 무역회사 직원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첫 인사였습니다. 미호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저에게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색한 일본어였지만 정성스럽게 말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어가 서툴러서 죄송하다며 먼저 사과했어요. 하지만 미호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대화 도중에도 그는 계속 미호와 눈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거나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미호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설명할 때였습니다. 준호는 진심으로 관심 있어 하는 표정으로 들어주었어요. 회계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중요한 일인지 존중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문득 미호의 전 남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는 미호가 말할 때 늘 휴대폰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약 2시간 정도 대화가 이어졌어요. 준호는 미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취미가 무엇인지, 평소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등등 말이에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준호가 미호의 이혼 경험에 대해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로 물어보았어요. 오히려 그런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냈다며 격려하는 말을 했습니다. 미호도 점점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웃음도 나오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가족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어요. 준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했어요. 형제가 둘 있는데 모두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자주 있는지 미호가 물어보니 준호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모인다고 했어요.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화를 들으면서 미호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그녀의 전 남편은 가족 모임조차 귀찮아했거든요. 명절에도 가능하면 피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만남이 끝날 무렵 준호는 미호에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지 정중하게 물어보았어요. 미호는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미호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호와 준호의 첫 만남을 지켜본 후
저는 며칠 뒤 미호와 다시 만나 그날의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는 제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미호는 준호와의 만남이 생각보다 편안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적 장벽 때문에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느껴져서 좋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미호는 문득 자신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곰곰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시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한 호감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일본 남성들에 대한 누적된 환멸과 혐오 때문이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전 남편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만나는 일본 남성들, 주변의 귀여운 남성들을 보면서 실망이 쌓여갔다고 했어요. 무책임함, 가정에 대한 무관심, 아내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등이 반복적으로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미호는 이런 혐오감이 없었다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역설적이게도 그 부정적인 감정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 셈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호의 이런 고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일본 사회 전체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었거든요. 미호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여성들이 주변에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혼을 경험한 4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정서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어요.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해봐도 비슷하다고 했어요. 결혼한 여성들도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고 미혼 여성들도 일본 남성과의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동료는 남편이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고 해요.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도와준다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인데도 말이에요. 또 다른 동료는 남편이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집이 조금만 어지러워도 불평한다고 했어요. 자신은 풀타임으로 일하면서도 모든 가사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미호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일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성들은 여전히 가부장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경제적으로도 독립했고 의식 수준도 높아졌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격차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호는 한국 남성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나 아내에 대한 존중의 태도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준호와의 만남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였다고 했어요. 전 남편은 미호가 말하는 도중에 자주 끼어들거나 아예 듣지 않았거든요. 미호는 이제 두 번째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하는 여성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 예측했습니다. 일본 남성들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어요. 지난 몇 주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수많은 돌싱 여성들이 미호와 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제가 추가로 만나본 여성들의 이야기는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국 남성에 대한 깊은 실망과 불신, 그리고 그것이 한국 남성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과정 말이에요. 도쿄 시내의 다른 국제 결혼 소개소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한일 커플 전문 업체들은 모두 예약이 몇 달씩 밀려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40대 여성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발했습니다. 한국 남성과의 교제나 결혼을 다루는 일본 여성들의 모임이 여러 개 생겨났어요. 회원 수가 수천 명에 달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경험담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한국 남성들의 배려심, 가족에 대한 책임감, 감정 표현의 자유로움 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한 게시글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함께하고 아이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는 데이트 과정에서 느낀 차이점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성을 배려하는 세심함, 가족 소개에 대한 적극성, 미래에 대한 진지한 대화 등이 인상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일본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어요. 단기적으로는 일본 남성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일부 일본 남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자신들도 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형성된 문화와 의식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미호는 최근 준호와 세 번째 만남을 가졌다고 연락해왔어요. 관계가 점점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결혼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결국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적 존중이었습니다. 그것을 자국 남성들에게서 찾지 못해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제가 취재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들의 선택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본 사회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성들의 의식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 더 나은 관계를 추구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과감한 선택도 할 수 있다는 용기. 이것들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혁명의 실체였습니다. 미호와 같은 여성들의 선택이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취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배려심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일본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미호와 같은 수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 진정한 소통이었을 뿐입니다. 한국 남성들의 이런 장점들이 국경을 넘어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하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 같아요. 한국 남성들의 진정한 매력이 세계에 더욱 널리 알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 흥미진진한 한일 관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